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우주청을 경남에 신설하는 대신 대전의 방위사업청 이전 공약을 제시했었는데요. 대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우주청은 어려울 전망이지만 1,600여 명이 근무하는 방위사업청 이전으로 지역민들에게 상실감이 다소 줄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남 창원시에서 이 방위사업청까지 이전을 요구해 대전에서는 황당한 반응인데요. 경남도가 우주청을 약속받은 것도 모자라 방위사업청까지 요구하는 건데 어찌된 일인지 서울방송센터 이선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또 거기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운동 초기 대전시가 추진 중이던 우주청을 경남에 설치하겠다고 약속해 지역 여론이 크게 악화됐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윤 당선인이 꺼내든 카드가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공약입니다. 상군본부가 인접해 있고 국방과학연구소가 있는 대전에 방위사업청을 이전시켜 국방과학기술의 중심으로 개발하자는 것으로 TJB 뉴스까지 출연해 확실하게 약속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삼군사령부, 또 방위사업청, 또 여기 우리 한화 같은 우리 민간 또 그 방위사업 그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시너지를 이루어가지고 대전에 배치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천 정부청사에 위치한 방위사업청은 1,600여 명이 근무하며 연간 20조의 예산을 다루는 기관입니다. 현재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건물에 설치하고 국방부는 방위사업청 자리로 옮기는 방안이 추진 중인 만큼 방위사업청 이전이 급물살을 탈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방위사업청 직원들은 어수선한 분위기지만 이전과 관련해 공식적인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저희도 사실 그거를 언론 보도에 통해서만 본 거지 저희 쪽에 뭐 지침이나 이렇게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뭐 저희 쪽에서는 그에 대해서 뭐 검토나 뭐 답변 드릴 게 사실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남 창원시가 느닷없이 방위사업청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2,500여 개 방산 기업이 있고 방산혁신 클러스터 시범 사업에 선정됐다며 지역의회는 물론 경제계까지 나서 방위사업청 유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주청을 약속받은 데 이어 대안으로 나온 방위사업청까지 달라는 경남의 욕심은 과하다는 평가지만 쉽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 충청의 아들을 내세운 윤석열 당선인의 지역 공약인 만큼 인수위 단계부터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됩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정진석 국회 부의장과 김기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가진 오찬회동에서 세종시 대통령 집무실 조속 추진에 적극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부의장은 윤 당선인이 세종시 대통령 집무실 설치를 위해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방선거 이전에 국민의힘 주도로 처리하자는 제안에 대해 동의한 데 이어 정부가 출범하면 국무회의를 세종시에 자주 열어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겠다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법은 지난해 12월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대표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서 하루 사이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모두 28,690명으로 어제보다 10,000명 이상 줄었습니다. 대전에선 동구와 중구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며 11,332명이 확진됐고 6명이 숨져 누적 사망자는 328명으로 늘었습니다. 충남에선 천안 5,016명, 아산 2,206명, 당진 1,180명 등 14,242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고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세종은 하루 새 3,116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어제 지역 확진자는 집계 과정에서 오류로 통계에서 누락됐던 전날 확진자가 반영되면서 39,767명이었습니다. 충남도가 코로나로 어려워진 각 업종에 650억대 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한 데 이어 도내시 군들도 잇따라 돈보따리를 풉니다. 그런데 지원금을 받는 곳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세금을 내지 않는 종교시설과 노점상도 포함돼 일각에선 논란도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세금으로 쓰는 만큼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주는 게 맞지 않냐는 주장인데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세범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양승조 충남지사는 긴급 발표를 통해 코로나 장기화로 지역민의 피해가 크다며 도 예산 657억을 풀기로 합니다.
전에는 주로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었는데 이번엔 대리기사와 문화예술인 등 300여 업종이 망라돼 16만여 명이 혜택을 봅니다. 더 넓게 더 두텁게 사회 안전망을 펼쳐 코로나를 피해받고 있는 모든 도민의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공주시 등 7개 시군도 뒤이어 도가 주는 돈에 자체 예산을 얹어서 더 주기로 했습니다. 천안과 아산 등 4개 시군도 뒤질세라 많은 곳은 70억대까지 곡간을 열기로 했고 2곳의 지자체도 동참할 예정입니다. 충남도가 지급하는 충남형 재난지원금에 추가로 30%를 더해 지급합니다.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주민들을 돕겠다는 건데 속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실상 국민이 낸 세금으로 주는 것이지만 수령자 가운데 세금을 내지 않는 종교시설과 노점상도 포함됐습니다. 도 재정의 고갈 상태도 지난 연말 코로나 지원금을 줬는데 석 달 만에 또 돈을 푼다고 하니 선심성 의혹까지 짙어집니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공약대로 50조의 코로나 지원금을 풀게 돼 중앙정부의 광역단체, 기초단체까지 2중 3중으로 예산을 쓰게 되는 겁니다. 새 정부의 예산 배정을 봐가며 판단을 해도 되는 것을 굳이 3월에 서둘러 집행한다는 점에서 2달여 남은 지방선거를 의식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선심성 예산들을 마구 무차별하게 쏟아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선거를 앞둔 현직들이 그 유리함을 가져가기 위한 전략이다. 지방정부의 예산은 꼭 필요한 계층에 핀셋형으로 적절하게 쓰여야 하는데 이번 재난지원금은 뒷맛이 개운치 않습니다. TJB 김세범입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대전, 세종, 충남에서도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사적 모임은 기존 6명에서 8명으로 완화되고 식당과 카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기존처럼 오후 11시까지 이뤄집니다. 행사와 집회는 기존대로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고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도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서산시 대산읍에 있는 LG화학 대산공장에서 팀장이 부하 직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지난 16일 저녁 대산공장 소속 43살 A 팀장이 근무 중이던 10살 위인 50대 팀원과 말다툼을 벌이다 배를 수차례 가격했습니다. A 팀장은 이 과정에서 마치 자신이 맞는 것처럼 왜 때려라고 소리치며 팀원을 폭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회사 측은 초과근로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폭행 사고가 벌어진 것으로 보고 A씨를 직책 해임하는 한편 추가 징계를 논의 중이며 경찰은 조만간 당사자들을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위기에 처한 지역 기업의 문제를 집중 보도합니다. 국제 유가를 포함한 원재료값 폭등에 환율 상승, 금리 인상 여파가 겹치면서 지역 기업들이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수입 원자재를 쓰는 업체들은 환율 리스크의 시름이 커지고 건설 관련 일부 업종은 수주를 해놓고도 자재비 폭등에 따른 손실폭이 커지면서 공사를 포기하는 사례까지 나옵니다. 먼저 김건교 기자입니다. 지역의 한 원예용 결속기 생산업체 전체 매출의 5%가량은 미국, 멕시코 등지로 수출하는데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물류비 폭등으로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특히 원자재 값이 1년 전에 비해 평균 40%가량 올랐고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자재 대부분을 수입 가공 제품을 쓰다 보니 최근 환율 상승에 따른 리스크까지 고스란히 떠안게 됐습니다. 환율도 많이 오른 상태에서 현재 수입해오는 원자재 비용이 작년 대비해서 40%가량 상승 요소가 있는데 그만큼 이제 현재 저희 영업이익도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 등의 여파로 2월 수입 물가지수가 100을 기준으로 137.34로 전월 대비 3.5%, 전년 동월 대비 30% 가까이 오른 건데 2012년 9월 이후 9년 5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품목별로는 광산품이 1년 전에 비해 62.5%, 석탄, 석유 제품이 51.7%나 급등했고 그나마 자재 조달도 쉽지 않습니다. 수입업체들뿐만 아니라 건설 관련 업종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등에 들어가는 창호를 생산하는 이 업체는 니켈,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등이 필수 자재인데
자재비가 최근 2, 3개월 사이에 50에서 최대 120%까지 뛰면서 공사를 하면 할수록 손해입니다. 수주를 해놓고도 보통 2년 전에 선계약을 하는 업계 특성상 원재료값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손해를 감수하거나 일부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까지 생깁니다. 원자재, 스테인리스나 알루미늄 같은 자재들이 100% 이상 폭등하는 바람에 계약은 많이 해놨지만 그 손실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는 포기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까지 커지면서 지역 제조업체들이 원재료 가격과 환율, 금리 상승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TJB 김건규입니다. 네, 이처럼 지역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지역의 중견기업은 경영 환경 악화로 매각되거나 매각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모펀드에 팔리면서 기업 가치 훼손까지 우려되는데요. 탈제조업 현상도 본격화되면서 폐업을 고민하는 기업도 많아 지원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어서 김진석 기자입니다. 세종에 본사를 둔 화장지 제조업체 미래생활이 사모펀드의 매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매각 상대는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로 총 인수 금액은 3천억 원대로 알려졌습니다. 세종 지역 중견기업인 이택산업도 2020년 국내 사모펀드가 2천억 원대의 경영권을 인수했으며 김 제조업체인 대전의 성경식품도 1,510억 원의 사모펀드에 매각됐습니다. 주로 기업의 성장보다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사모펀드에 의해 지역 중견기업들이 줄줄이 매각되고 있는데 이는 기업 가치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자연스럽게 노동자들의 어떤 권리가 침해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다. 그래서 지역 산업 생태계가 좀 파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 중견 제조업체들이 매각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기업 경영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와 최저임금 상승, 근로시간 단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다 만성적인 실업난 속 구인난, 일감 감소 등 셀 수 없는 대내적 돌발 악재가 기업 경영을 옥죄고 있습니다. 원부자재와 국제 컨테이너 가격 상승 등 대외적인 경영 여건 악화도 지역 기업들의 탈제조업 현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상당수 기업들이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도 없고 단가도 안 맞고 소재비, 가공비가 다 인상돼 남는 것이 없다는 게 기업인들의 하소연입니다. 기업을 영위하고 어떤 원가를 맞추고 생산성을 맞추기에는 한계가 왔다고 다들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기업하는 분들이 많이 탈제조업 또는 탈기업 현상들이 좀 최근에 생겨요. 지역 중견 중소기업들의 경영 부담 악화를 막기 위해 정부의 자생력 강화 방안과 맞춤형 금융 지원, 세제 지원 등 당장 할 수 있는 지원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오전 10시 36분쯤 서천군 종천면의 한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25살 남성 직원 한 명이 머리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안에 설치된 온도, 습도 유지 장치가 갑자기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소금과 머드 등 지역의 치유 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해양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태안군 해양치유센터가 오늘 남면 달산포에서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총 사업비는 340억 원으로 치유센터는 오는 2024년까지 건립되며 해수풀과 테라피실, 마사지실과 피트실, 솔트실 등 해양치유 서비스 시설과 건강관리를 위한 상담실, 카페와 편의점 등 이용객 편의시설이 들어섭니다. 태안군에는 만리포와 천리포 등 28개 해수욕장이 있으며 이 시설이 완공되면 해양 레저 콘텐츠와 휴양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지난해 연말 정부의 3차 문화도시 지정 공모에 선정된 공주시가 2026년까지 국비 등 200억 원을 투입해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를 구현하기로 하고 오늘 문화도시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이를 위해 공주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송산리 고분군과 공산성, 마곡사 등을 활용해 시민이 문화의 생산자로서 직접 지역의 문화 자원을 발굴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 추진키로 했습니다. 충남 도내에서 문화도시는 지난 2019년 천안이 선정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